네, 금요일에 만나는 신황희정승, 신유진 변호사, 개그맨 황현희 씨,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 많이 주시네요. 2842번님, 서울 성북구의 전통 한정식 식당인데요. 외국인들에 대한 접대 예약이 줄줄이 취소돼서 금요일인데 지금 이 시간 텅 비어 있습니다. 어쩌나. 금요일에 장사 많이 하셔야 되는 시간인데. 걱정이 됩니다, 네. 진짜. 예. 또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7763번님. 한편으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감염이 되는 조건을 짚어보면 걱정만큼 우려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되니까 대다수 일상생활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백성준님, 저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취소당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주문한 마스크가 안 와서 쇼핑몰에 들어가 보니까 판매자가 취소를 해놨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금액을 더 받으려고 일부러 취소한 것 같았습니다. 이런 문자. 그리고 5168번님, 안녕하세요. 인터넷에 보니까 전북 군산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나왔다는데 사실인가요? 아니면 가짜뉴스인가요? 저 며칠 전에 군산에 갔다 왔는데 검사 받아봐야 됩니까? 이런 문자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8번째 환자분이 군산에 거주 중이라고 하고요. 현재 익산시 원광대병원에서 격리돼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군산에 다녀왔다는 사실만으로 걱정하기엔 이른 것 같고요. 자세한 역학조사 결과를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번 주를 조금 포맷을 바꿔서 이번 주를 뜨겁게 달군 인물들 얘기를 좀 해보죠. 먼저 한 분씩 선정을 해오셨는데 정상근 기자 어떤 분을 픽해오셨습니까? 네,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픽을 해왔습니다. 핫하죠. 정말 핫한 인물이군요. 네. 그 어제 세계일보가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제치고 네. 단숨에 2위로 올라섰어요. 네. 그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가 이 세계일보의 의뢰로 지난 26일에서 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벌였는데 그 결과 1위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 네. 32.2%였고요. 그리고 윤석열 총장이 10.8%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10.1%로 0.7%포인트 차로 3위를 기록을 했고요. 다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6%, 박원순 서울시장이 4.6%, 유승민 새로운 보수당 의원이 4.4%,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대표가 4.3% 순으로 나왔습니다. 네. 변호사님, 네. 네네. 이번 조사 특징은 어떻습니까? 예, 이번 조사 특징은 윤 총장이 무당층 내에서 15.8%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다는 점인데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정권 수사를 그때 주도했기 때문에 보수층의 날선 비판을 받았었는데 이번엔 또 문재인 정권 비리 의혹에 대해서도 파고들고 있어서 보수층과 무당층의 지지를 얻은 것으로 분석이 된다고 합니다. 네, 이 윤 총장은 보수 성향 응답자 가운데 19.1%의 지지를 받았고요. 네, 상당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황 대표 26.4% 뒤를 이어 여기서도 역시 2위에 올랐고요. 네. 반면 중도 성향 내에서는 11.9%로 6.3%의 이 황 대표를 약 2배 가까이 앞섰습니다. 자, 이 전 총리는 대구 경북 TK 지역이죠. 네, 이곳을 제외한 모든 지역과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얻었다고 합니다. 중도 성향에서. 근데 이거 좀 네. 현역 검찰총장을 여론조사에 넣는 경우가 있었나요? 그거는 뭐 여론조사를 돌리는 한 사람 기관이 마음인가? 예, 하는 네. 분들의 네. 마음인가요? 예.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갤럽에다가 내 이름을 빼달라라고 네, 요청까지 했다고 해요. 뭐 갤럽뿐만 아니라 뭐 여기저기 여론조사 기관에 이렇게 요청을 네. 했다라고는 하는데 뭐 일단 본인이 이렇게 뭐 대권 주자 후보로 거론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이 상황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 정권 수사가 뭐 객관적인 입장에서 하는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 지금 뭐 정치권에 좀 기웃기웃 거린다라는 이런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네네. 이렇게 여론조사에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좀 그렇죠. 지금 부담스러울 뭐 것 같습니다. 검찰이 뭐 정치 검찰이다 뭐 이런 질타도 어느 정도 받고 있는데 정치 관련된 여론조사에 포함돼서 이런 높은 득표율이 나왔다. 그럼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는 이거는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겠네요. 표정 관리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참 그러니까요. 힘들어지는데요. 내심 좋아할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도 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아니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지 않을 수 없는. 말이 여러 번 꼬이네. 예, 아니 이런 거 꽈야 돼요. 이런 거는 예, 맞아요. 예. 그동안 황교안 대표가 윤석열 총장을 좀 응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기분이 어떠실지도 참 궁금한데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군요. 그 점도 또 의문이네요. 네. 근데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포함된 여론조사가 사실 처음은 아니고요. 네네. 맞아요. 일전에도 한 번 있었는데 네. 그때는 뭐 그렇게 이번 이만큼. 여론조사만큼의 지지율은 좀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네. 뭐 계속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막 포함해서 여론조사를 돌릴지 아닐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이렇게 네. 나왔기 때문에 또
다른 여론조사 기관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이 8906번님 황교안 대표 갑자기 너무 불쌍하네요. 머리도 밀고 단식도 했는데 이런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 희비가 엇갈리는. 네, 참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이 굉장히 필요한 기관인데 그렇죠. 이렇게 아예 그냥 정치 색깔을 넣어버려서 대선 주자로 여론조사를 돌리고 또 네. 뭐 이쪽에서 저쪽에서 이렇게 어느 쪽에서 또 지지를 얻었는지까지 다 이게 나오니까 한편으로는 정말 이게 뭐 뜻하지 않게 검찰 또 입장에서는 예, 정치 검찰이란 얘기가 또 돌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나저나 진중권 전 교수 요즘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네. SNS에 이렇게 썼어요. 윤 총장이 출마한다면 바로 1위가 될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글쎄요. 그 과거에 좀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에 훨씬 더 지지율이 높았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 서울시장 예. 출마를 선언하기 전에 좀 굉장히 서울시장 후보 적합도로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좀 받았었고 사실 뭐 상대가 없을 정도로 그 정도의 좀 지지를 받았었는데 네. 이게 정치 바깥에 있는 것과 정치 안으로 들어와서 이게 여론조사를 돌리는 거는 좀 상당히 차이가 좀 다르죠. 많이 네. 예, 경우가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이게 실제로 뭐 대선 출마를 한다고 해도 이게 그 대선 출마한 상태에서 여론조사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국민들이 또 판단을 하실지 그거는 좀 그때 돌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정치는 생물이라 이게 진짜 어떻게 어느 상황에 어디에 접목돼서 네.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네, 그냥 네. 여론조사라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죠. 갤럽이 밝힌 내용을 보면 주관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뺄 수 없다. 그러니까 객관식이 아니라 주관식이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후보를 나오는데 선정- 어쩌냐 네. 이런 것 같아요. 후보를 네. 선정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질문만 던졌는데 이런 이름이 돌아왔다라고 좀 해석하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방금 언급된 여론조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죠. 차기 대통령 적합도 여론조사였습니다. 세계일보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1:1 전화 면접조사 방식의 응답률은 10.1%,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신뢰 수준은 95%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황현희 씨. 네네. 황현희 씨가 오늘 골라온 주목할 만한 인물은 누굽니까? 방금 이름이 나왔던 분인데요. 아, 그렇습니까? 진중권 전 아, 교수입니다. 네네. 요즘 핵 인싸라는 표현을 좀 쓰고 싶어요. 이분이 한마디의 글을 적으면 기사가 엄청나게 쏟아질 정도로. 언론들이 엄청나게 달려가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댓글을 좀 살펴보니까 한쪽에서는 드디어 진보에서도 제대로 된 사람이 나왔다라고 평가하는 네. 보수층 성향들이 있고요. 한쪽에서는 정말 배신감이 느껴진다라고 평가하는 분들도 계시고 네. 어쨌든 이렇게 좀 핫한 인물이 되셨어요. 근데 예. 언론에서도 굉장히 좀 주목하는 게 사실인 것은 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이제 비카인즈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네. 뉴스 이제 빅데이터를 정리하는 곳인데 네. 여기서 이제 검색을 돌려보면 그 1월 1일부터 1월 28일까지 이 진중권이라는 키워드로 검색된 기사가 54곳 주요 언론사 기준으로 877건으로 나왔습니다. 야, 그렇게 엄청나네요. 많습니까? 네. 와.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네. 이 작년 1월부터 12월 말까지 그러니까 작년 1년 내내 이 진중권으로 검색된 기사 건수가 849건이거든요. 정말 야. 대단하네요. 작년 한 해보다 그 올해 1월 한 달 동안 야. 기사량이 더 많았던 거죠. 핵인싸네요, 진짜. 네. 예. 특히 새해에 그 토론하면서 네네. 또 토론할 때 실시간으로 또 검색을 하고 이렇게 네.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집중적으로 늘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분의 말 톤이 저는 조금 한편으로는 나만 진실을 알고 있다. 내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진실을 외면하고 또는 모르고 있다. 내 나는- 말이 다 맞다. 네. 이런 뉘앙스가 그 들리나 봐요. 뉘앙스가 굉장히 좀 약간 네. 저것이 맞는 것인가. 근데 이 진중권 전 교수님의 약간 성향이 그러신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심영래 선배님이랑도 네, 네. 같이 한번 기억납니다. 영화 네. 관련해서 갑자기 이런 글로써 대중들과 이렇게 소통하는 모습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글을 쓰시는 모습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붙어낼 때 네.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네. 좀 싸움꾼 같은 모습을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 원래 성향이 좀 이러신 분이다라고 좀 우리가 좀 해석할 수 있겠어요. 집요하게 한 이슈에 대해서 계속 끝까지 그렇습니다. 파는. 네. 예. 9211번님 진중권 씨 요즘 완전히 추노하시는 것 같아요. 추노 예전에 유명한 드라마 아니었습니까? 제가 여기 네. 카메오로 출연했었습니다. 아, 정말요? 추노예요? 예, 거지로 출연했어요. 어머나 찾아봐야 예. 되겠어요. 황현희 추노 검색하시면 그때 그 사진이 있을 겁니다. 오. 예. 나오는군요. 황현희 추노. 네네. 네, 황현희 추노. 네.
닭가기 진수죠 이런 문자 주셨고요. 2791번님 진중권님이 무슨 자격이 있어서 윤석열 총장을 평가하죠. 이런 의견 또 함께 보내주셨어요. 네네. 이분의 발언과 내용, 화력은 확실히 큰 것 같고. 화력이 요즘 화끈하죠. 예. 네. 어떻습니까? 정상 기자 보시기에는 발언 내용을 보시면 설득이 좀 되십니까? 그러니까 뭐랄까요? 하여튼 이 진중권 교수가 한국일보에 쓰는 글을 저는 잘 보고 있거든요. 네네. 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그 한국일보 그 칼럼을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논리 구조나 이런 것들. 네네. 근데 다만 그 진중권 교수가 이제 SNS에 쓰는 글들이 있어요. 이제 네. 이런 것들을 특히 이제 언론들이 굉장히 많이 받아 쓰는데 사실 이 엄청난 화력이라는 건 이 진중권 교수의 페이스북이 아니라 그 페이스북의 글을 받아 쓰는 언론들을 화력이라고 하는 거겠죠. 정확히는 그렇죠. 네네. 사실 이 언론이라는 그 매체가 가진 기능이 뭐 누구의 뭐 말을 소개를 해주고 뭐 이런 기능도 있지만 좀 공론장을 만들어서 좀 차분하게 논의를 하고 좀 토론을 하고 좀 그런 기능을 역할을 또 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뭐 하여튼 언론을 통해서 그러니까 언론이란 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국일보를 통해서 진중권 교수가 어떤 뭐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알겠으나 근데 이 SNS를 통해서 쓰는 이른바 좀 뭐랄까요 좀 거친 말들, 네네. 좀 약간 좀 이렇게 혐오적인 표현들, 네. 굳이 이런 것들까지 언론이 좀 받아 써야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건 뭐 진중권 교수뿐만 아니고요. 네네. 이 과거 뭐 이런저런 사람들에게서도 좀 많이 좀 문제가 나온 바가 있죠. 그래서 이른바 지식인을 이제 자처하는 사람들의 어떤 워딩들이나 이런 내용의 수위들이 좀 튀는. 그러니까 진중권 교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튀는 그런 분위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언론의 습성 같은 네. 것이, 그러니까 이른바 뭐 진중권 교수뿐만 아니라 더 자극적이고 더 거친 말을 쏟아내야 그것을 언론이 더 이슈화시키고 화제 만들고, 그럼 또 사람들이 또 관심을 또 거기에 갖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또 그 이른바 이제 지식인이라는 분들에 대한 혐오도 반대편으로 더 커지고 네. 이런 일들이 좀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언론이 누군가의 기사를 써달라고 할 때 남이 안 읽을 것 같은 기사는 절대 안 쓰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기자분 한 분 쫓아가고 제가 여기 정성 기자님 제 기사 좀 써주세요. 죽어도 안 쓸 거란 말입니다. 근데 확실히 좀 이게 진중권 교수님 파급력이 요즘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이분 한마디 한마디가 이슈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볼 것 같으니까 기사를 쓰는 거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 사람 말에, 그러니까 이 교수 전 교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사람들이. 그만큼 클릭 수가 많이 나온다. 뭐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기사를 쓰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그렇겠죠. 예. 네. 근데 한편으로 굉장히 이분이 이거 이슈가 될 만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하세요. 그 전에도, 지금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는 이제 인기가 있는 분에 대해서 영입해서 친분을 과시한다거나, 네. 지금은 이 사람에 대해서 빨리 손절하는 것이 나에게 좋겠다라는 그런 유리하다. 것 때문에 이분의 얘기는 네. 진실 검증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은 마치 자신은 뭐 강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검찰보다도 더 확실한 진실을 알고 있는 듯한 네. 강력한 발언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글의 힘이 네. 아니라 그냥 거친 말의 거친 조합이 말.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지금 저희는 진중권 전 교수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자상으로는 황현 씨가 지금 굉장히 떠오르고 있나 봅니다. 어쩝니까 아유, 이거. 죄송하네요. 네. 예. 오가영 님이 황현희 씨 추노 다시 보기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나왔고요. 0712번님 황현희 씨 지금 황현희 추노 실시간 검색 1위 이상 가짜뉴스였습니다 했는데 가짜뉴스가 저희가 황현희 추노 검색을 네. 하니까 황현희 사진이- 씨에 대한 그 네. 인물평이 있는데 네. 네. 사당패 보러 주막에 온 실눈역이네요. 맞습니다. 예. 네. 아니, 쪼잔한 성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니 오디오 방송에서 굳이 사진을 찾아가지고 첨부하는 이런 능력은 뭡니까, 피디님? 네. 아이고 참 저희 재밌네요. 혹시 유튜브에 띄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한번 정말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고요. 네, 웬만하면 찾아보지 마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굳이 그런 말까지. 놀라실까 봐. 네네. 네. 마지막으로 신유진 변호사 어떤 분을 주목해 볼까요? 네, 저는 방금 전까지 네. 이 진중권 교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진중권 교수가 이분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이분에 지금 대해서도 모든 인물에 대해서 다 터치하고 계십니다. 네, 예. 그렇죠. 그렇죠. 네. 하나라도 놓칠세라. 네. 어떤 분이죠? 이 진중권 교수가 한 말을 인용하자면은 보니까 조사받는 태도가 상당히 불량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검사가 한 얘기가 아니네요. 네. 진중권 교수가요. 어. 예, 이분은 다름 아닌 이 청와대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네. 네. 그리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이번에 주목받은 인물입니다.
직접 조사받는 모습을 본 것도 아닌데 이렇게 묘사하듯이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뭐 임종석 전 실장이 뭐 출석하면서 한 말 그리고 조사를 받고 그렇겠죠. 나오면서 한 예. 말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일단 임종석 전 실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을 하면서 이 검찰 수사가 정치적으로 기획이 됐고 또 검찰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져야 한다. 뭐 이렇게 말을 했고 네. 또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서는 뭐 대체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뭐 반복하는 수준이었다. 새로운 내용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가기 전에 3분 가량 이제 말을 하고 들어갔는데 저는 한편으로 그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막 주변에서 얘기를 하면서 뭐 빨리 들어가서 조사를 받아라부터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도 꿋꿋이 자신의 할 말을 다 하고 들어간 모습을 보면서 좀 한편으로는 참 새로운 모습이다 싶기도 네. 하고 먹먹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빨리 들어가려고 거의 대부분 하잖아요. 네. 그리고 당초 검찰이 비공개 소환했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은 공개적으로 난 출석하겠다라고 네. 해서 공개적으로 이제 나갔고요. 음. 언론과 만나서 조사하는 임하는 그 자세도 할 말을 다 하는 모습을 보고 진중권 전 교수께서는 좀 건방지다. 네. 뭐 이렇게 좀 표현을 좀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네. 예. 사실은 비공개로 할 수도 있었는데 공개적으로 특히 이제 언론사들이 집중할 걸 알면서도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자신은 결백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요? 그 행보에서 느껴지는 게 그런데요. 네, 그렇죠. 네. 뭐 그 검찰에 출석을 하면서 이제 검찰이 입증 못하면 책임질 거냐라고 물어보는 것도 뭐 본인은 뭐 혐의에 자신이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준비를 검찰 해와서 수사를- 읽었으니까. 네, 네. 좀 기소를 언제 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간에는 또 이제 총선을 앞두고 이제 총선 출마를 안 하겠다라고 발표했지만 그래도 약간 그런 모습을 나오려고 하는 모습을 비춰내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예. 그 자체가 총선 출마를 겨냥한 행보였다? 정치적 행보였다라고 평하시는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세요? 네. 네, 사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굉장히 영입하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런데 본인이 강하게 이제 정치 지금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 자신의 이야기를 바로 반복 뒤집기가 어렵지 네네. 않고 쉽지 않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네. 정상 그리고- 기자는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총선 출마 가능성.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근데 사실 저도 그렇게 높게는 보진 않는 편이고요. 그래요? 네. 번복하지 않을 것이다. 네, 이게 뭐 한 1년 전에 불출마 선언이었으면 모르겠는데 이 불과 이제 몇 주 전이기 때문에 네. 근데 고민정 전 대변인이라고 해야겠죠? 네. 처음에는 안 나온다고 했다가 다시 총선 출마로 가닥이 잡히고 뭐 그런 상황이 좀 계속 좀 반복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 네네. 고민정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본인이 불출마하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 그냥 뭐 고민 중이라든지 아니면 뭐 나올 생각이 아직은 없다 뭐 네. 이런 정도의 약간 얘기였기 좀 때문에 상황이 달랐다. 네. 그렇게 네. 받아들여야 되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신황의정승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네. 황현희 씨, 정상근 기자, 신유진 변호사 모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 그러니까 2월에는 조금 더 단장된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개편되나요? 곧 알려질 겁니다. 네네. 오늘 마지막 인사 아닌가요? 우리?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